오늘 이제 설명회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영상을 3명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원인학원 대표 수민입니다. 원인학원이 2002년도 설립돼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 애가 중3이 있거든요. 이제 입시를 들이다 보니까 이제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순서를 잡는 게 저도 보면 숙제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이제 저희가 지금 수학한 지 5년 되거든요. 5년 돼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최근 1년 동안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애들의 마트 플랜 짜고 그다음에 백업하는 시스템을 전부 다 만들었거든요.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병훈 선생님은 제가 몇 년 동안 굉장히 공을 들여서 모시고 온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과 수능의 기초적인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이렇게 훈련시켜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드물거든요.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변수를 가지고 이제 학교를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보면 제가 분석해 보면 중3하고 중3은 수학이 보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수학이 되면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중2는 약간 되고 중2는 아마 수학이 좀 내려온 것 같고, 그런데 그걸 좀 잘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일단 이걸 좀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 강남에 있는 16개 학교를 다 분석을 했거든요. 이거를 이 분석의 툴에 따라가 우리 애를 어떻게 보낼 거냐고 생각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학교를 한번 분석해 보고 학교를 분석해 보면 어머니 휘문고 가고 싶은 분 계세요? 현대고 가고 싶은 분 계신가요? 지금 어머님 와 계시는데 그때 지금 현대고 다니는 2학년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이 학교 분석을 좀 더 정밀하게 했다면 적극적으로 말렸을 거예요. 얘에 맞춰서. 그래서 그걸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국가 수준 학업성 지도 평가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수학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 이거는 코로나로 애들이 너무나 학업 능력이 떨어지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단계를 4단계로 나눠가지고 평가하는데 이 보통 학력 이상은 뭐냐 그러면 4단계 중에서 보통에서 우수가 있어요. 사실은 강남을 알려면 뭘 보면 되냐 그러면 우수를 보면 되죠. 우수를 보면 이제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94.3%면은 보통 학력 미만이 몇 프로라는 거죠. 이제 한 5%. 그러니까 애들 100명 중에 휘문고는 보통 학력 미만이 한 5%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건 면학군이죠. 공부 안 하는 애 한 5%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성고등학교는 100%예요. 100%. 공부 안 하는 애 없어요. 100% 안에 또 우수를 따져보면 화성이 경기도에 1위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청은 이제 보인고가 거의 99.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거를 보면 알 수 없으니까 대학 진학률을 봐야 돼요. 대학 진학률을 봐야 돼요. 원래 이제 통계가 다 나와요. 작년 때 좀 거의 다 했는데 서울대는 의미가 없어요. 뭘 보면 된다? 대학 진학률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의학계열 진학률을 보면 된다. 그럼 휘문고는 작년에 의학계열이 몇 명 가냐? 213명이 갔어요. 물론 재수생도 있고 뭐 삼수생도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교 다니다 나오는 애들도 많고 뭐 이러죠. 의대는 몇 명이 가냐? 141명이 가요. 그럼 면학군이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수시는 강남에서는 수시를 묻는 게 아니에요. 수시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또 의원님들이 좀 보면 또 뭐를 분석해 봐야 되냐 하면 얘는 그러니까 현재 대학 1학년 성적이고 얘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성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 학교를 더 보기 위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을 봤어요. 수학의 내신 성적을 보니까 평균이 70.3이에요. 오시겠죠? 잘. 그러니까 얘들이랑 누구랑 비교하냐 하면 고등학교 2학년이랑 비교해봤어요. 평균이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기 표준 편차는 뭐냐 하면 애들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근데 표준 편차도 거의 2학년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요 A 비율이라는 게 있죠. A 비율. A 비율이 뭐냐 그러면 90점 이상. A는 90점 이상. 수학 90점 이상. 그럼 B는 뭐냐? 그럼 수학 몇 점 이상? 80점 이상. 이 비율을 봤어요. 비율을 따져보니까 2학년하고 1학년하고 비교해보니까 A가 오일이 A가 2학년에 비해서 2배예요. 첫 번째 질문. 갑자기 희문고가 문제를 쉽게 냈다. 두 번째. 애들이 센 애들이 많이 갔다. 1번, 2번. 그럼 이제 다른 학교도 가야죠. 현대고도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AB가 3배나 더 많아. 선배보다 AB가 3배나 더 많아. 그래서 들어가서 막 쳐봤지. 인원이 몇 명인가. 얘 1학년은 황금돼지라가 5만 명이 더 많네. 그래서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상 어머님들은 이제 생각해보면은 얘들이랑 붙으면 같이 재수 들어가면 엿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 대학교 1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까지 추세를 분석해 보니까 이제는 무조건 공부 잘하는 애는 뭐다? 올 의학계. 학벌도 필요 없고 무조건 올 의학계. 100%다 가니까 의학계를 많이 가는 학교에 거의 집중적으로 몰려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게 이제 나타나는 패턴이죠. 휴문고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AI를 돌려봤어요. 3년치 돌려보니까 휴문고 고1은 이 고3들에 비해서 한 15% 더 갈 거로 보여요. 의학계를. 15% 더 간다 그러면 지금은 4등급까지가 의학계열하고 서울대까지 결쳐져 있는데 얘들은 5등급 중간쯤에도 의학계열을 갈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예상해보죠. 추세를 예상해보면 중3인데 휴문고 가면은 우리 애가 5등급이야. 현타 올 필요가 없죠. 의학계열을 갈 수 있는 추세가 나오니까 더 몰려간다. 휴문고. 그럼 어디로? 현대고로 더 몰려가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근데 여기 또 남녀공학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숙명여고 재밌는 게 나타나는데 숙명여고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 A, B 합친 비율이 보면 26%에서 38%로 약간 늘었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런데 굉장히 많이 늘은 학교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은 학교. 어딜까요? 숙명여고의 대체제. 진선여고가 분수가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등들을 조사해보니까 이 학생들 대청의 전교 1등은 어디가 있냐면 진선여고. 진선여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숙명여고하고 진선여고를 예측하면 우리가 3년 후에 또 만나겠죠. 그죠? 그 결과가 나오면 어디가 더 많이 갈 수로 예측된다. 진선이 아마 숙명을 보다는 제가 그 AI 돌려보니까 지금 의학계열이 숙명이 작년에 72명인데 이거로 돌려보니까 90명까지 나오는데 진선을 돌려보니까 3년 1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은 최고 샌드 휴문을 갖지만 여학생들은 숙명을 가지 않고 진선으로 갖는 이유가 있겠죠. 또 이런 패턴이 그럼 요 원래도 그런 패턴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이걸 들어봐야 되겠죠.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숙명하고 진선 아는데 또 애들 어디 가죠? 대체제. 공강요고가 약진을. 공강요고가 엄청난 약진 작년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고 움직입니다. 엄마. 목표는 하나다. 뭐다? 의학계열. 이 하나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어요. 강남은. 이게 이제 패턴이 잡힙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대충 보면 아마 지금 고1들이 아마 대학교 가는 것이면 의학계열 지금보다는 이거보다는 숫자를 한 10%에서 많게는 20%까지 플러스를 해줘요. 강남이 의학계에 뭐냐 하면 뭐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강남이 의료의 산실이 돼요. 의료인의 산실이 돼요.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저기도 있어? 너는 약있어?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점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휴문 갈까요? 중문 갈까요?
이 고민하는 애들이 보면 서울대의대 가는 애들이 고민이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휘문은 작년에 서울대의대 1명 갔나? 그런데 중동은 서울대의대 4명 갔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애들이 이제 남학생들은 우리랑 상관없는 의미지만 최상위권은 뭐냐면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계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동은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좀 중동은 인기가 떨어져 있는 느낌? 의학계열에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단대도 보면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산고등학교가 여기가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 16개 학교를 전부 다 분석하니까 수학 문제가 5가지 유형으로 정리돼요. 5가지 유형으로 5가지 유형으로 정리되는데 휘문하고 휘문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 그러면 현대고하고 중산고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숙명여고하고 중동고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진선여고하고 단대국어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중대국어하고 청담고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궁금하시죠?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해 안 하시고 그냥 시험을 5개를 다 보게 할 거예요. 어떤 스타일이 맞는지를 찾아낼 거예요. 졸업고사 끝나면 그래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무슨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 가면 맞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정성 선생님을 제가 되게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뭘 해주시냐 그러면 이게 보면 수능 문제가 있고 수학에서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내신 문제가 있거든요. 전국에 2,000 몇 개 고등학교에서 원래 생산한 수능 내신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평가원이 원래 다 바뀌었거든요. 출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생산하는 수학 문제가 있어요. 이 트렌디한 이 알고리즘을 굉장히 잘 타야 돼요. 특히 이 강남의 1등급, 2등급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넘나들 수 있어야 되는데 정성 선생님이 그걸 잘 하셔가지고 그때 보여주시더라고요. 문제 툴을. 보고 난 다음에 되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한테는 대박이다. 이런 느낌 받아요. 문제 알고리즘은 굉장히 잘 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알고리즘을 굉장히 잘 탄 학교가 뭐냐 하면 현대고등학교하고 중산고가 그런 알고리즘을 잘 이용해요. 그리고 단대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진서는 아예 수능에다 맞춰버려요. 평가 문제 맞춰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중간은 굉장히 신경 써서 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5개의 유형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애도 보면 지금 계속 졸업고사 끝나면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맞춰보면 얘가 어느 고등학교 가면 유리할지 대충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결정한다? 대학 고등학교 지나가 수학의 패턴에서 내신을 잘 받을 곳을 받는 게 정량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어떤 그 애들이 보면 6개월에 따라 어디를 지원할지 잘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좀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의학계열이 진학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여기 이제 84%죠. 84% 경기여고부터가 84%죠. 그러면 학업 미달되는 애들이 16명 정도 된다는 거죠. 인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가르친 애 중에 경기고등학교 문과 1등이 있었어요. 얘가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죠. 왜 힘드냐 그러니까 문과니까 한번 보세요. 힘들 수밖에 없죠. 학업 미달자가 몇 명이죠? 100명 중에 20%. 20%가 문과에 있을까요? 이과에 있을까요? 문과에 있겠죠.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걔는 수업 시간마다 이걸 낀대. 노이즈 있죠? 하고 자기 공부하고 있다. 너무 시끄러워서 교실 자체가 공황 상태라고. 그래서 그 합쳐 있을 때는 한 20몇 등이었는데, 그죠? 근데 이때 이제 경기고등학교에서 서울대의대 3명이 나왔어요. 작년 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룹이었는데 이쪽으로 올라오면 넘어가는 거 되게 힘들다. 공부하기 집중하는 게 학교에서 되게 힘들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어머님들이 가실 때 우리 애가 이거 보면 잘 봐야 될 게 이 면학 분위기를 타냐 안 타냐 특히 남학생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생각하시는 어머님도 많으시죠. 그죠? 이렇게 보고 중대부는 학업 미달이 한 30%.
이게 약간 남녀공학인데다가 뭐냐 그러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분위기를 탄지 안 탄지도 잘 보셔야 되죠. 벌써 걱정스러운 분들이 계시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따져봐야 돼요. 잘 따져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잘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뒤에 보면은 학부정부는 59.8이잖아요. 40%가 학업 미달이 나오죠. 이제 느낌 오십니까? 두 가지로 오십니다. 최상위권은 뭐구나? 의학계열 진학 그리고 고1 수학의 내신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시고 그 다음에 면학 분위기도 좀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휘문에 보면 서술형 비중이 되게 높죠. 단답형 서술형. 요거를 매 시험마다 계속 볼 거예요. 이렇게 훈련시킬 건데 근데 지금 하기 전에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하고 저랑 한일쌤이랑 정승훈쌤이랑 해가지고 요걸 다 검증을 해볼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좋은 문제 가지고 있는 그 중상고등학교라든지 현대고등학교 문제를 잘 섞어서 이거 어떻게 풀어내는지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게 숙명하고 중등고등학교는 되게 고전적인 문제, 옛날 문제 좀 트렌드에 좀 떨어져 있는 문제 요즘 수능 경향하고 안 맞죠. 그런 문제도 보면 잘 볼지 안 볼지도 따져봐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진선하고 단대는 완전 수능이 맞춰버리니까 그죠? 평가 문제 맞추니까 그 문제에 대한 적응도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면 중대국어하고 청담고등학교는 전형적인 시간 싸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마다 수능이 수학이 같다 틀리다? 다 틀리다. 그거에 따라가 학교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 애가 면학 분위기 잘 탈지 안 탈지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의학계를 갈지 안 갈지에 따라 가지고 학교 선택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시하고 정시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면 수시는 강남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 휘문고를 예를 들어볼까요? 수시가 가능한 애가 휘문고에 보면 400명이면 1등급만 가능합니다. 1등급만 가능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등급, 그죠? 44등까지가 서영구가 가능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3등급이 뭐냐면 서성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4등급이 중경의시죠. 여기 수시죠, 수시. 그 다음에 5등급이 근동문수인데 지금 갖는 걸로 볼 때는 여기다 정시로 하면 돼. 4등급까지 노릴 수 있다 하는 거는 어디? 서울대를 노려볼 수가 있다. 왜냐? 수능 등급에 보면 수학이 1등급 안에 들어가요. 어디까지? 4등급까지. 근데 고1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다? 현재 추세로 보니까 5등급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게 요즘 패턴이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머님들이 휘문고는 별로 관심 없으시죠? 그죠? 어머님들이 이제 요거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걸 만들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요거라고 만들어 봤어요. 요거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이제 좀 상세하게 좀 만들었는데 일단 그러면 아까 대치동 수시를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지워라. 머릿속에서 수시는 지워라. 수시는 그냥 지워라. 수시는 없다. 뭐만 있다? 대학교 잘 가는 거만 있다. 대학교 잘 가는 방법은 뭐다? 정시하고 수시 합쳐서 가는데 수시는 점점 쓸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진학을 잘하려고 그러면 정시 라인을 타고 가는데 우리가 내신 공부하면서 뭘 해야 된다? 수능에 대해서 백업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돌아가야 된다. 이게 수학이 1학년 1학기 때 수학이 되면은 의대를 노려볼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돌면서 수학이 되면 다른 과목은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보면 탐구 영역 이런 건 전부 다 과외였어요. 근데 과외 붙이하면은 한 6개월, 1년만 하면 1등급 나옵니다. 탐구는 쉬워요. 그리고 물론 학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고1 올라갈 때. 뭐를 해야 된다? 무조건 수학이 1등급 이정도 안에서 놀고 수능에서 어떻게 될지가 1학년 1학기까지 끝나야 된다. 국어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숙명 여부는 제가 볼 때는 어디한테 밀릴 거로 예상이 된다. 진선 요구한테 고1은 밀릴 거로 예상이 되고 원래는 또 어떨지 모르겠다. 센 애들이 어디 갈지 모르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설명회를 한 번 더 하겠죠?
이제 학교가 결정될 즈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하겠죠. 센 애들이 어디 갔는가. 피해서 가야 될 사람 손들어 보시면, 그럼 거길 찾아가야 될 사람 손들어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시겠죠. 그리고 그걸 조사해봐야 되는데 원래는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의학계열 파워가 이렇게 센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의학계열 더 갈까요? 안 갈까요? 1000명이나 는다는데 계속 더 가겠죠. 서울대는 폐업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더 많이 갈 거다. 그리고 은광여고도 강력한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다. 은광여고도 강력한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면학 분위기로 본다면 아까 지금 말했던 휘문 그래머입니까? 동광 그래머죠. 진성, 숙명 4개 중에 선택하는 게 괜찮을 거고요. 물론 단대도 괜찮아요. 의학 계열이 중심이 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요게 되면 이제 뭐 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다음에 뭐 하죠? 국어, 영어, 그다음에 뭐죠? 통사, 그다음에 과학 탐구 이런 거 해야 되죠. 통사 저희가 지금 오픈할 때 되게 좀 저하해요. 왜? 학교마다 다 틀려요. 진도도 틀리고 대학같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진도도 다 틀리고 학교 선생님이 들어간 과목도 다 틀려서 저희가 경험을 많이 오픈을 보면은 학교 때 이제 학기 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통사 선생님은 8분을 뽑았어요. 학교를 다 한 명이 아니에요. 다 나눠서 본질적으로 하게 이렇게 8분 하시고. 근데 지금 통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이 경제거든요. 경제하고 법이에요. 전공이 역사하신 분이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경제하고 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가 누구냐면 최정순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약간 부족하면 백업을 제공을 해주려고 그랬어요. 제가 경제 1턴은 아시죠? 그래서 교재도 내보고 말이죠. 근데 또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개념어 있죠. 개념어 이걸 내보고 하래요. 개념어를 애들이 너무 모르니까 개념어 앞부분을 좀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최정 선생님이 이제 하시면서 그 애들이 한 3-4만 명이 들어요. 인강으로 3-4명이 조교들이 되게 뛰어나요. 저도 조교를 많이 활용하는데 한국 1등 받는 조교가 되게 많은데 걔들이 와서 이번에 수강한 학생에서 백업을 다 해준다고 학교가 그 학교가 또 백업을 해줄 테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완전히 성적 나오는 방법이 뭘까? 최고의 감사와 이런 걸 시스템을 붙여서 한다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들으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감이 잡히셨나요? 그 다음에는 국어하고 정답, 국어랑 다 묶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천지훈 원장의 이 20년 하려고 하다가 고백했습니다. 나이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30년 짬에서 나오는 뭐 수학 점수 어떻게 내야 되나, 시절이 많이 변해서 요사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수능에서 점수 냈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서 고1 때 내신 성적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했었던 경우, 이런 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입 수능까지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이제 학생들 유형별로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토리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사실은 오늘이 주제가 뭐냐 하면은 내신은 내신답게, 수능은 수능답게, 이렇게 수능 뭐 수학도 그렇고 내신 수학도 그렇고 저희가 수학을 주제로 해서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성원 선생님이 새롭게 이제 저희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뭐 우리 동네에서 내신 성적을 굉장히 잘 내신 분이라서 현재는 고3들 수능 수업을 하시고 있으세요. 저희 학원에서. 근데 부탁드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수학 수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는 걸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성훈 선생님을 왜 이제 같이 하기로 했냐, 또 이제 뭐 소개를 받기는 했어요. 다원이나 이렇게 뭐 유명한 데서 이제 많이 강의를 하셨고 점수도 잘 내셨는데요. 그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 좀 하니까 뭐 인터뷰였나 이제 첫 만남에서 2가지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그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게 오늘 주제예요. 수학에서 내신은 내신답게, 수능은 수능답게 준비하자. 그러니까 수학 공부법은 똑같은데 시험에 대한 성격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내신의 특징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왜 애들이
수상하를 4바퀴 5바퀴 돌렸는데 누구는 1등급이고 누구는 3등급 4등급이 되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어떻게 가르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 중3인 아이들이 요맘때 왔어요. 초5 때. 초5 때 요맘때 와가지고 5년이 흘렀어요. 5년이 흘렀는데 저희 학원은 원래 이제 고3 중심의 학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뭐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지역 균형으로 가는 아이들, 그 다음에 서울대 상경계 가는 아이들 이제 일반 전형이나 직윤 이런 거 이제 많이 해주다 보니까 하면 좀 전선이 확장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아이들은 직윤을 못 받아서 그렇지 최저를 못 맞춘 애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 강북이나 약간 외곽의 아이들은 최저를 맞춰줘야 돼서 수능을 또 하게 된 거예요. 수능을 하다 보니 또 그렇고 서울대 수리구술을 하다 보니 또 이제 수능 수학에 대해서 조금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도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내신 수학이랑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보는 수리구술이랑 또 수학 논술이랑 그 다음에 수능도 킬러 문제가 또 예전에 있었잖아요. 어렵게.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서 늘 고민했는 게 그 시험 성격에 맞는 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애들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머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직은 어려서 그런가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애들이 늘 하는 말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 풀었다.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지 내가 시간만 주면 다 풀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45분에서 50분 정도의 그 문제를 보면 시간 내에 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신 같은 경우 특히나 수능은 시간이 부족하진 않는데 보고서 생각하고 푼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보고서 다다다닥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초5 때 요맘때 와가지고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신 중학교 수학은 잘 했어요. 평균이 반별로 하면 보통 한 개 틀리거나 다 맞거나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저희 학원에 대부분 아이들. 그럼 이제 출발점이 그렇게 우수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평범한 아이들이었는데 굉장히 착실하죠. 저희 학원 애들은 태도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하고 태도가 좋은 아이들이 많다 보니 이제 어머님이 그러면 우리 애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 있는 어머님들의 자녀들은 굉장히 착하고 좋은 애들이에요. 뭐 이렇게 길을 잃고서 막 난리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잠깐 그러는 중간이고요. 나중에 또 자기 길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당면한 시험에 있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누구든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3들은 졸업고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11월 초에 보잖아요.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기말을 보는데 수학 그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2들은 또 이제 기말이 남아있고 도형 파트라서 지금 굉장히 뭐 확률 통계인가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데 그 부분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실하게 하는 게 쌓이면 수학 공부는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에 있어서 점수를 내는 것은 또 조금 전문가가 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정성훈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신에 대해서 우리 동네가 쉽지 않다. 킬러 문제나 독특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학교별로.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점수 내기가 수능이 좀 더 어렵다. 근데 수능은 2학년 때까지는 기출문제를 다 풀고 3학년에 대해서는 신유형 문제로 풀어서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서 늦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어머니 이제 고3 되는 애들 지금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보면 고3인 어머님도 있으실 텐데 이게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 문제랑 EBS 수점 수화는 2학년 때까지 다 끝내고 3학년에 대해서는 신유형으로 수능 트렌디한 최근 3년의 경향성에 맞는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도 뭐 저는 되게 좋았지만 실제로 저희 이제 고3들 중에서 서울대 별일 없으면 갈 것 같은 지균의 아이들이 있어요. 저랑 같이 하는 아이들이. 근데 모의고사는 못 보는 거예요.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 4등급, 2, 3등급인 거예요. 모의고사가. 그래서 이제 여름 때부터 이제 정성호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제 뭐 한희재 선생님하고 정성호 선생님하고 더블로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 아이가 태도는 물론 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내신도 좋죠. 내신이 좋은데 모의고사는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애,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이과생들이에요. 착실한 아이들. 근데 걔들이 이번에 모의고사 봐서 국어에서 2등급 안정적으로 했는 애가 있고 3등급 그냥 했는 애가 있고요. 신문은 쉬웠잖아요. 근데 다 1등급을 찍었어요, 애들이. 정성 선생님하고 수업을 해서. 그 이제 선생님 그러다고 이게 스탠다드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는 수능에서 어떨지 모르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 아이 중에서 한 명의 피드백을 봤는데요. 걔가 이렇게 했는 거예요. 예전에는 수능 수학을 보면 나와서 풀었다 못 풀었다 이런 감도 안 잡혔는데 선생님하고 배우다 보니 제 톡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번 신모에서는 두 문제는 골똘히 생각해도 제가 못 풀리는 문제고요. 나머지는 실수하지 않고 다 맞췄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88점이라 2등급인 줄 알았는데 84가 컷이었다 하더라고요. 이번 신모가. 그래서 1등급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자랑하자면 걔가 2, 4, 2 이랬는데 모두 1등급 받았어요. 국영수, 탐까지 해가지고 저희 학원에 다 수업을 해서 또 물론 이제 착실하고 열심히 하는 애인데 베이스는 되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머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내신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양을 이제 담을 때 내신 공부를 해야지만 수능과 상관없는 건 할 필요가 없는데요. 수능과 상관 있는 거 하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신 공부를. 양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애들이 이 수능에서 모의고사로 이렇게 방법을 약간 전환해서도 잘하지. 예를 들어서 제일 위험한 게 이거잖아.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곧 이제 닥칠 미래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까지는 모두 열심히 해요. 모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모두 잘 나올 수는 없잖아요. 상대평가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못 보면 다들 하는 말이 뭐죠? 아, 엄마 내가 아직 감을 못 잡았어. 그래서 다음번에는 기말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감 잡아서 잘할 수 있어. 왜냐면 이제 이거 이제 식이기 때문에 뭐 방정식 이런 부분이라서 중학교 때도 많이 했는 거예요. 어렵진 않아. 근데 문제를 되게 어렵게 꼬아서 내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왜냐하면 변별력을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말 때까지 하고 나서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아예 3등급 바깥으로 나갔어. 그럼 어떻게 하죠? 아, 정시로 해야지. 이런데 보통 애매하잖아. 2점 몇 등급, 뭐 이래서 좀 더 하면 1점 얼마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고 2점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3등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 즈음인데 그냥 내신은 내신답게 최선을 다해가지고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계산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지금 이제 고3이 되는 고2 엄마들이 그런 거 막 상담 전화 많이 오거든요. 그럼 3학년 1학기까지 그냥 내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때 생각하면 된다. 왜냐면 지금 자소서도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넣어서 올해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때도 더하죠. 그런데 하나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서울대가 정시에서도 그 생기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5, 6등급이 나오면 좀 힘든 거야, 정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애는 서울대 안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울대가 하면 다른 학교도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는 2022년부터 그 정시에서 직윤해서 그걸 하다가 모두 다 해요. 이제 정시 5대전이에요. 그런데 고대가 또 정시에서 직윤해서 그걸 하고 있어요. 한 500명 정도를 생기부를 내야 되는 게 있다면 확대돼가지고 서울대, 연대, 고대는 정시에서도 생기부는 낼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2학년 어머님들 좋죠. 1등급에서 5등급까지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3등급이나 4등급, 5등급제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거야. 그럼 정시에서 생기부가 나갔을 때 그럼 1등급에서 9등급에는 몇 등급이 애매하냐면 5, 6등급일 때는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정시에서 생기부를 냈었을 때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전체적으로 학종이기 때문에 고대는 일단은 그 정시 직윤에서는 정량 평가를 해요. 내신으로만 자르는데 서울대는 무조건 모두 다 정성 평가예요. 그러면 6등급, 7등급이 되면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점수가 좋으면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최선을 다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한 학교니까 괜찮아. 근데 대부분의 남자애들은 어떻게 하죠? 버리잖아요. 국영수만 하고 잃어버려. 중국어 버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6, 7등급을 받으면 대학교에 와서 학업을 할 때 성취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그래서 서류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해줘야 돼서 적절한 시간에 제가 개인으로 면담을 해서 담임 아이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난 정시로 갈 거야. 이렇게도 정시로 가도 뭐는 해야 된다. 내신 시험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이제 정성훈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거, 요거에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 문제집이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뭐 한 30%도 겨우 풀겠어. 그럼 어떻게 하죠? 포기하잖아요, 포기. 문제집에서. 이거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아. 그럼 뭐 다 이제 수강도 철회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어떤 문제집 보니까 너무 쉬워. 그럼 이게 막 그 시간만 가고 재미없는 거죠. 그러면 또 흥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마다의 적절한 문제를 줘서 얘가 사이토를 중간중간에 다 놔서 잘 이 과정을 하다면은 어려운 문제도 잘 풀 수 있게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강사의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진짜 많은 문제풀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얘가 유형익히기를 일반화해서 그러니까 이런 유형 하나하나 일반화 만들면 어렵잖아요. 유형 다 외워도 언제나 시험 문제는 처음 보는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서울대에서 냈던 문제만 내면 서울대가 아닌 거죠. 수능도 그렇잖아요. 냈던 문제 똑같이 내면 수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문제가 변형이 되어도 일반화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재 라인을 구성해 줄 수 있는 강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말을 가만히 들으면 우리가 잘못했네 이런 거예요. 애 탓을 안 하고. 그래서 저희는 뭐 애가 열심히 안 해서 이런데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저보고 그럼 굉장히 꼰대라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랬더니 그거는 굉장히 꼰대들이 하는 말이라서 나는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꼰대인지. 근데 이거 학업에 있어서도 난 최선을 다했는 것 같은데 이랬는데 되게 반성하게 되는 거야.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저희 이제 뭐 자식이나 조카가 있다면 이 선생님과 꼭 이거를 수능에서는 피드백이 너무 이제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알고 있고 매 수업이 끝나면 저는 이제 물어보고 이제 피드백을 받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래서 그 우리 동네에서 내신 성적을 잘 내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을 모셔서 또 새로운 걸 뭘 엎어서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도 중3은 이제 좀 그렇게 못 해줄 것 같아요. 중2 같은 경우는 홍희덕 선생님이 11월 15일부터 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지금 도형 파트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닮음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특강을 해서 한 3번 정도 이번 기말 대비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한희 선생님이 수업을 굉장히 잘하시고 송금민 선생님 수업을 잘하시지만 박태훈 선생님도 잘하시지만 거기서 특화되게 뭔가 이 부분을 넣어줘야지 애들이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아서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수업이 넣으면 어떻겠냐고 선생님들하고 있면서 그거 좀 듣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 수업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원래 엘리트 반이라는 그 아이들에서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일주일 전에 한 번 딱 했잖아 수업을. 고전에는 2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빠가지고 제가 고3들 면접하고 이러니까 벌써 시험 기간인지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만 한인생 말해서 봤더니만 한 번밖에 못해. 한 번 했는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수업은 도형 파트니까 내용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했는 것도 좋았지만 애들의 동기부여를 굉장히 잘해주셨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매번의 시험에 있어서 고민을 하면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 되게 좋아하고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성훈 선생님이 오시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85점 정도면 정성훈 선생님 수업을 애들이 여기를 듣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하면 점수가 10점은 오를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뒤에서 제가 백업 해야 되겠죠. 예전에 아이들이 기억나실지 몰라도 제가 막 쓰고 했잖아요. 첨삭하고. 아이들 서술형으로 다 바꾸어서 예비 고1들에게는 그래서 이번 1학기 기말 때까지는 저희가 팀을 이루어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교재는 한희진 선생님은 쉬운 교재로 수상화를 최재훈 선생님하고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재가 완성되어서 그걸로 수업을 하실 것 같고 정성훈 선생님 조금 상위 버전에 나중에 직접 말씀하실 텐데 그걸 한다면 일반적인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가능해서 제가 이제 정성훈 선생님을 저희 학원의 그 예비 고일 수업에 고등학교 1학년 수업에 부탁을 드렸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학원 애들이 지금 출발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대치동 일반적인 좀 수학이 센다라는 데 가서 2등급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면. 물론 3등급 받을 수 있지만 2등급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정적인 2등급과 출발이 다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정적인 2등급과 1등급을 받으려면 정성훈 선생님이 그런 걸 제가 홍민덕 선생님 걸 이렇게 얹어서 아이들이 제가 볼 때 다 맞거나 한 개 정도 틀렸는 것처럼 그걸 얹을 수 있다면 해가지고 부탁을 드렸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약간 생각을 많이 하고
애들이 열심히 그대로만 쫓아와 준다면 결과는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이게 조금조금한 일들은 세부 조정을 해가야 되겠죠. 근데 뭐 애가 이제 갑자기 뭐 사춘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 하진 않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자빠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때릴 수가 없잖아요, 쟤는.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현재 중2들이 난리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지금 현재 중3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남자애들은 조금 늦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기다릴 수밖에 없고 아니고서는 대부분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지만 결과는 잘 받고 싶어 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선수 퇴장하지 않고 제대로 배워서 원하는 실력만큼의 점수를 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성 선생님을 이제 오늘 모셨고요.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끝나고 나면 정성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먼저 하실 건가요? 선생님 먼저 하시고 정성 선생님은 나중에 하실 거고. 그래서 이 3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짧게 하라고 해서요. 그 스토리는 나중에 개인으로 뵀을 때 제가 그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예비 고1 어머님께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학원에 상문고하고 서울고 A가 있는데요. 서초동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 학교도 문제가 쉽진 않아요. 중학교 때 잘하지 않았어요. 잘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잘하지 않았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뭔 시험 보죠? 3월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보다잖아요. 그쵸? 근데 얘들이 저희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하다가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산모에서. 산모에서 못하는 애가 전교 1등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우 그 쉬웠는데 어쩌다 보니까 걔가 다 맞는 거지 뭐 지가 다 맞았다고 전교 1등으로 말할 순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살살 말하는 거죠. 아 야 그러면 너 중간고사 때 네가 이 전교 1등하면 전교 1등이 너는 되는 거야. 상문에서 전교 1등이 네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중간고사 때 정말 전교 1등이 됐어요. 동점으로. 그러면은 이 아이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어떤 어머님도 그랬는데 딴 거 다 못하는데 과학은 잘한대. 그러니까 일요일날 4시에서 10시까지 과학만 한대요. 중3인 애가. 왜? 과학 시험을 한번 봤는데 100점을 받았대. 걔는 다른 거는 다 못한다니까. 80몇 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대 부중아이였는데 과학을 잘 안 해? 이렇게 되니까 과학을 한다는 거예요. 수학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수학이 해결되면 70%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원하는 건 그거예요. 어쩌다 보니 1등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번에 열심히만 가르쳐주면 동기부여 필요 없거든요. 최고의 보상은 성적이잖아요, 애들한테. 어머님들이 뭐 핸드폰을 사주겠다, 뭘 맛있는 걸 사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성적이 잘 나오면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출발점이라는 게 있고 도달할 수 있는 점이 있지만 또 운이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학에 있어서 예비 고1들이 그 학교에 가서 2024년도에 갈 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잘 받을 수 있겠다고 제가 이제 확신이 들어서 만들어놓은 수업 선생님들과 같이 팀을 짜서 4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정성 선생님 말씀하실 거니까 저는 이 유인물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송관 선생님이 2월 달까지만 해요. 수상은 월요일 날. 지금 11월 달 졸업고사 끝나고 월요일 날 아주 어려운 그 3개의 문제집 정도의 수준의 문제집을 한대요. 그리고 정성 선생님이 수요일 날 수원을 하고 그 다음에 2월 달까지 수투를 하고 이렇게 7회로 해가지고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별 문제 없다는 말씀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 또다시 수사화를 쭉 연결해서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일 바라는 건 월수금에 이 수업을 다 들으면 좋겠는데 뭐 어머님들이 월수를 듣거나 수금을 듣거나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수상은 양쪽에서 다 들으면 둘 다 어려울 거예요. 아마 문제는. 근데 그거를 잘 하면은 정말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머님도 듣고 나서 또 전화하셨던데 중간고사 대비 있잖아요. 거기 별을 하나 좀 달아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송관 선생님은 GT 수업으로 돌아갈 거고요. 이 고등학교 1학년은 정성 선생님께서 월금에 정규반으로 해서 얘들을 데리고 갈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 실력이 안 되면은 뭐 아웃 되겠죠. 그래서 GT에서 좀 하고 들어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희재 선생님이 만들었던 일반화된 교재랑 또 정성 선생님이 맞춤식 교재까지 해서 이제 성적을 잘 낼 수 있도록 하고 중간고사 대비를 할 때 이제 대치동이나 특목고 수학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 할 때 정성 선생님이 강의식으로 하고 GT에서는 한희재 선생님이나 최재훈 선생님이 같이 팀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뭐 GT 혼자서 하는 거는 송 선생님이 단독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그거는 그룹 수업은 이제 계속 그대로 이어질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머님들이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신업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어머님들이 지금 오셨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애가 너무 선행이나 수학이 안 되었다고 하는 애를 처음으로 수상화를 강의식으로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유영순 선생님 수업을 추천합니다. 이 화요일 목요일 하시는데요. 여 선생님들 굉장히 꼼꼼하고 강의를 잘하세요. 그리고 되게 케어도 잘하셔가지고 수학을 좀 탄탄하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예비 중3들 아니면 예비 고1도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특화되지 않았고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수업을 들으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GT는 뭐 보시면 이대로 원래대로 이제 되는데 월수금은 한희지 선생님하고 최재용 선생님이 강의 플러스 GT 수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날 화목일이랑 그다음에 화수 나중에는 목토일로 변할 것 같은데 송문민경 선생님은 GT를 이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수업대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님들이 다 예비 고1은 강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부족하면 GT를 하는 형식으로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식으로 어떻게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업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대로만 잘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외대 국어를 가든 어디를 가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쪽부터는 보시면은 선생님들의 소개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앞에 있는 이제 3명의 남자 선생님들이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그 내신에 대해서 협업해가지고서 성과를 내도록 하고 제가 뒤에서 예전처럼 첨삭하고요. 약간 잔소리하고 좀 신한 애들 좀 꼬집기도 하고 하는 숙제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수상화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 빠르고 스피드하게 한번 해보려면 박태호 선생님 수업을 GT나 강의식으로 해서 해줄 수 있으니까 하면 되고 류영수 선생님 아까 제가 강의 참참하게 잘하신다고 하셨는 분 여기 이제 소개되어 있고 송문민경 선생님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그죠? 타이탄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할 수 있도록 민다. 그래서 스스로 많은 양의 문제를 소화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2등급까지 갈 수 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슬로건이 그거잖아. 버티기만 하면 점수를 낸다. 버티기가 힘들죠. 예, 그런데 얼르고 달래서 잘 데리고 가세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국어 시간표예요. 그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겨울방학 국어 시간표 보시면은 국어도 좀 더 강화해가지고 대치동에서 그 수능이나 이런 거 하시는 선생님들 점수 많이 내시는 선생님들에서 김지호 선생님이랑 같이 하시고요. 근데 용동수는 저희 이제 부원장님이신데 국어에 대해서 이게 개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솔루션을 잘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서 같이 이제 부탁을 드려서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 케어를 좀 더 이제 참참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존 반에서도 하고 이제 다르게도 되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다음 8쪽에는 넘어가면은 이제 그다음에 뭐 저희가 통합사회도 하고 이번에 이제 개념원리 특강이라고 해서 국어랑 통합사회 하는 수업이 있는데 요거 따로 전화를 드릴게요. 오늘은 수학 시간이니까요. 중3은 가능하다면 토요일날 예비 고1들은 요 수업을 다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합사회랑 국어랑 같이 해서 개념원리 특강 딱 4번만 하는 거니까 용동순 부원장님이랑 손민 대표님이 하시는 수업인데요. 하면은 기본적인 용어나 어휘 이런 거 제대로 잘할 수 있어서 하면 좋겠고 중2도 뭐 이번 주 일요일날 개강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한 주 정도 뒤로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제가 내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성적 내기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라 이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통합사회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또 말씀하실 텐데 뭐 아까 브로시 하나 따로 이제 한 장 드렸는 거는 저희 학원 출신인데요. 메가에서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좀 많아요. 저희 학원 출신들이 그 중에서 이제 최적 선생님이라고 법정의 일탈하고 이제 하는데 경제랑 이렇게 통합사회에 대하여서 수업을 해주기로 해서 토요일 날 그래서 이제 좀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수업을 시간표를 받았고요. 나머지 선생님들도 케어를 잘 하실 수 있어서 예, 그렇게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 다 드렸고 정성훈 선생님이 나오셔서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이제 짜는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은 수업하기 전에 뭘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선생님이 짜는 문제 알고리즘 보면 게임이 끝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정성훈 선생님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20가 내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딱 보고 난 다음에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고3들 해봤는데 3등급짜리 애들도 지금 보면 모의고사 봐봐 1등 나온 애들 몇 달 사이에 완전 알고리즘은 진짜 잘 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선생님 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밖에 몰라서 수학 어떻게 수업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내신하고 수능 일단 뭐 지금 중학생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니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 교재 구성을 어떤 식으로 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방학 동안의 진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4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내신 수능들이 공부법에 대해서 일단은 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강남 내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저가 어릴 때 공부할 때만 해도 이제 원리 위주로 공부를 해서 그냥 시험장에서 그걸 풀었거든요, 직접. 근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워낙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정상적으로 문제를 그렇게 풀도록 하면은 그러니까 변별이 안 돼요. 그걸 강화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형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잘 풀겠다라고 마음먹고 가면 1등급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숙련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내신에 어울리는 그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가 예상이 사실 내신은 되거든요. 수능은 어설프게 예상을 하려고 그러다가는 이게 뭐 쉽지가 않은 거고요. 한꺼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내신은 주로 이제 뭐 옛날 기출 문제라던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큰 틀은 변하지 않거든요. 뭐 수특 이런 거 최근 수특이나 문제 변형을 좀 많이 하시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시중 문제 집에서도 나오고 이제 뭐 학년이나 단원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그 가능한 문제 은행이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시중 문제집 같은 것만 제가 가르쳐 보면은 사실 고난도 문제에서 변별이 되고 있는데, 상위권 같은 경우는 고난도 문제 다 뽑아봐야 비슷한 문제가 거의 별로 없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해본 게 이제 전국에 있는 기출 문제들이 다 이제 작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해당 단원에서 전국 기출 문제인데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데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다 모아보니까 이제 뭐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강남 문제가 다르거나 뭐 어디 뭐 특목고 문제는 다르게 내지 않고 어차피 선생님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또 선생님들이 문제 변형한다거나 이럴 때 어떤 논리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 보니까 다 그 문제가 그 문제다. 우리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기 힘들거든요. 쉬운 문제는 이제 그 문제가 그 문제지만, 근데 그런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뽑아보니까 사실은 고난도 문제도 해당 단원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시험을 위한 공부를 좀 해야지 내신 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게 강남 내신입니다. 하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단대부고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제가 2학년 때 만났는데 1학년 때 계속 1등급을 받았어요. 중학교 때는 좀 잘했었나 보죠. 1등급 뭐 하위권 막 그랬었나 봐요. 풀려보니까 수학 실력이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요. 똘똘하고 다 좋아. 근데 계속 2등급, 3등급에 가까울 정도까지 나왔던 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교재를 보니까 혹시 강의는 좋은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이제 탄탄하게 쌓인 걸 봐서. 근데 이 문제들 구성이 실제 내신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냥 수학 실력을 올리기엔 너무 좋지만 당장 내신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많이 푼 게 아니라 좀 동떨어져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등급이 낮게 나왔던 거 우리가 진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 내신 그 예상되는 문제 은행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거든요. 이거 풀지 않은 걸로 되는 게 아니다. 한번 풀어봤던 거 아는데 비슷한 이제 전국에 있던 그런 기출 문제나 변형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많으니까 그걸 이제 집중 훈련을 시켰더니 2학년 때는 4번 시험을 다 정규 1등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렇게 커요. 근데 1학년 때가 어떻게 했냐 보면은 딱히 못 푸는 건 아닌데 시간이 부족했고 한 문제는 못 풀었고 실수를 2문제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실수가 아닌 게, 똑같은 문제는 실수를 잘 안 하는데 가서 아무리 풀지 않은 문제라고 해도 시험장에서 그 짧은 시간 50분이잖아요. 거기 강남 내신 어려운 문제가 그 중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50분 동안에 풀면서 실수가 없이 풀기가 쉽지가 않죠.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신 대비는 좀 실제로 예상을 좀 하려고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솔직히 좀 적중을 하려고 해야지 성적이 나온다. 뭐 반전체가 잘 나온 적도 있는데, 뭐 서울고 애들 팀 수업을 할 때는 2등급 위주로 구성되면서 다녔는데 전교 1, 2, 3등 3, 4등이 다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적중이 된 거지.
이런 문제들이 서울고사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 변형 문제들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확보를 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니까 더 유리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강남의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력들이 굉장히 좋아요. 수능 다 1등 나오는 학생들이고 내신에서도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뭐 실력이 없어서 못 푸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사실 내신 문제를 뭐 시간을 많이 주면은 한 3등까지도 다 풀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내신은 좀 특달을 더 시켜야 되고 수능보다 그리고 좀 예상을 좀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좀 특징이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기출문제는 당연히 소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기출문제가 문제도 참 좋고 좋은데 수능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수능하고는 예를 들어 5년 전 수능하고는 문제 유형이 일단 달라요. 단원마다 좀 달라지고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를 만약에 고3 때 공부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뭐 2학년, 3학년 어머니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수능 점수가 자기 실력에 비해서 잘 나오기 힘들어요. 정말 말 그대로 능력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예를 들자 우리 뭐 강대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 하실 때는 교재를 뭐 기출문제는 거의 뭐 방학 때 다루고 간략하게 다루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고퀄리티 문제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거의 평가원 수준의 그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최근 수능 트렌드에 맞는 문제를 아주 방대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훈련해야 실제 이제 수능에서 고객점이 일어나는 건데 내신과는 어느 정도 비슷하겠죠? 그 맥락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기출문제를 안 풀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능의 역사고 어쨌든 문제들이 너무 좋고 다 풀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내신에서 2학년까지 내신에서 우리가 이제 수능 변형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시거든요. 내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야지 또 학생들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걸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내신을 수능과 동떨어지게 공부가 안 되잖아요. 정시를 많이 가는 학교들에서. 수능 변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내신 대비를 하면서 내신을 버리시면 안 돼요. 내신 대비를 하면서 정시를 가실 분들도 가급적이면 내신을 버리지 말고 대비를 다 해야 된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때 집중력이 뛰어나잖아요.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때 2년 후에 수능 볼 거는 정시니까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겠죠. 2학년 때까지 반드시 필러 문제까지 다 소화를 하고 가요. 반드시라기보다는 상위권 학생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때는 기출은 거의 뭐 외워진 상태에서 이제 최근 수능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죠. 그게 덜 되면은 제대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실제로 제대로 많이 하죠. 문제들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어쨌든 문제 은행은 다 뭐 어차피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교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자체 교재 대충 아무거나 하나 찍어 볼거든요. 일단은 시험에서 이렇게 저 주제별로 제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수능을 보고 오면 이제 아주 잘하는 학생한테 문제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맨날 풀던 거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슷한 거 나왔다. 근데 등급이 좀 낮은 학생한테 물어보면은 완전 처음 보는 문제 나왔어요. 한 14번 문제 처음 보는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냐면 이제 응용력에 대한 얘기잖아요. 응용력인데 제 생각은 일반화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같은 문제를 인식을 하는가가 수학 실력의 응용력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또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학생은 상당히 일반화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수학적인 능력, 응용력이 뛰어난 학생인데 제가 볼 때 똑같은 문제인데 학생은 다르게 인식을 한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화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급이 낮을, 응용력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 보는 학생들 보고 학력 테스트 할 때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살짝 씁니다. 이 학생들이 어디까지 일반화를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런 일반화를 좀 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주제별로 그러니까 문제의 겉모습이 아니라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수학적 원리가 비슷한 것들이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모아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제를 보시면 뭐 기본 개념이랑 심화 이론 실전 테크닉 이런 것들을 가는데 기본 개념 중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가끔씩 놓치는 부분들 빠르게 체크를 할 거고요. 심화 수업이니까. 그 다음에 심화 이론 같은 것들을 이제 학원가에서 많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테크닉이라든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들 외적으로도 좀 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심화적인 이론들 그리고 실전적으로 뭐 계산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가는데 그 계산 테크닉이 있으면 그 계산 테크닉이 쓰인 문제들을 다시 모아서 청킹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수업을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보니까 효과가 너무 좋은 게
보통 이제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 풀고 나면은 한 달 후에 다시 풀라 그러면 풀었던 건데 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고 다시 풀어야 되는데 잘 안 풀려. 분명히 내가 풀었던 문제인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이 기억할 때도 청킹을 하라고 하잖아요. 청킹이라는 게 뭐냐면 과일은 과일끼리 묶어서 기억하고 그렇죠? 가구는 가구끼리 묶어서 기억하면은 그냥 랜덤하게 기억하는 것보다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높아서 훨씬 낫다 이런 게 이제 청킹인데 이렇게 문제들끼리 어떤 개념, 심화 개념에 된 것 됐으면 같은 개념이 쓰이는 거 보기엔 달라 보일 수 있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서 왜 같은 문제인지 설명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화를 하고 나면 다음에 다시 풀었을 때 같은 문제를 풀었을 때 못 풀기 다시 기억이 안 나서 못 푼다가 이런 게 굉장히 확 줄어든다. 실제 공부 효율이 많이 높아진다고 저는 느꼈어요. 뭐 내신이나 수능을 보면서 저도 이제 결과들이 상당히 잘 나와서 저도 놀랄 정도로 잘 나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효과들도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 같은 거 최대한 어떤 일반화시켜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진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고요. 중간고사부터 시작해서 여기부터 이제 시험 대비를 들어갈 거고 이쪽은 이제 선수들을 한 번씩은 당연히 봐야 되고요. 선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2학년 때까지는 수능 출로 문제까지 소화를 해야 우리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수학수랑 상하를 방학 때 한번 나갈 건데 한 번씩 보는 게 수학 겉핥기식으로 막 돌리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번씩 방학 동안에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를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수업 난이도나 이런 부분은 아주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아서 나중에 이제 시험 때를 하면서 내가 1등급을 노리려면 적어도 방학 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난이도를 갈 거고요. 좀 더 이제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문제를 줄 거고 약간 부족한 학생들은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좀 따라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건 푸짐이니까 대치동에서 내가 내신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런 느낌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잘하는 학생한테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더 추가적으로 보충을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약자분 같은 거 좀 체크해서 자꾸 보충도 하고 그 학생들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문제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보통 시간이 드는 게 아닌데 어떻게 결과를 잘 남기는 게 나를 믿고 수업을 들어주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예의니까 굉장히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잘 성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도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업 진행 같은 거 보면요. 독특 테스트 몇 시간 있어야 됩니다. 짧지만 숙제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공부를 할 때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는 학생들을 좀 본 적이 있어요. 때때로 풀었다 하고 만족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좀 이해 부족하면 더 깊게 이해를 하고 시험에서 이게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숙제잖아요. 그냥 숙제를 내니까 선생님이 이거 풀라고 했으니까 대충 풀고 넘어가고 시험 문장에서 풀으면 안 풀리는데 나중에 풀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숙제 검사를 독특 테스트와 반드시 이제 검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과제 중에서는 과제는 이제 자체 교재 플러스 수능 교재를 쓸 가능성이 있는데 시험 문제도 좀 풀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시험 자체 교재나 아니면 그 문제집 중에서 불안도 문항들을 풀어줄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말하는 그런 개념 수업이 들어갈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 정리와 함께 문제를 풀이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고1이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좀 편성할 것 같은데 질의 응답 좀 하고 내용 이해 안 되는 마지막에 1시간 정도 학생들 직접 풀어보면서 질문하고 하루 시간을 좀 갖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진선요구 사례가 있잖아요. 되게 인상적인데 사례는 사실 그 중에 아무거나 하는데 제가 했던 학생들 중에서 되게 잘 나온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잘 많았고 좀 몇 년 전이라서 그 진선요구 같은 경우 학생은 뭐 좀 못하던 학생이 잘해준 게 좀 인상적이니까 진선요구에 보통 그 당시에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들끼리 그 상위권 학생들은 다 아나 봐요. 팀이 돌아가고 있었나 봐요. 진선요구 1등급이 1등급 7명이었는데 6명은 이제 누군지 다 한 30, 40명 안에 그 중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등급이. 근데 제가 갔을 애들은 그냥 원래 못하던 1학년 때 2학년 때 맞았던 학생인데 걔가 이제 1등급을 받아갖고 그래서 한동안 누가 1등급인지 몰라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그냥 말을 했었던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또 기본 실력이 있으면 내신 일단 버리지 마시고
그 내신을 대비하면서 수능까지 같이 되는 거니까요. 당장 내가 뭐 여기서 수시로 뭐 나는 의대 가고 싶은데 지금 수시로 힘들 것 같다라고 해도 내신 버리면 학생들 재수해야 됩니다. 그 내신 하면서 진짜 빡세게 공부를 해야지 비로소 이제 고3 때 제대로 된 걸 갖고 갈 수 있는 거니까요. 내신 대비와 함께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결과 잘 나왔던 학생들도 대부분 이제 내신으로 간 학생도 있고 사실 전교 1등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1학년 때는 좀 약해도 체계적으로 잘 공부하다 보면 2학년 돼서 내신이 뭐 1학년 때는 2, 3등급 나왔다가 전교 1등 할 수도 있는 거고 2학년 때 완전히 놓는 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정식, 중학교 때부터 바로 난 정시를 갈 거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 강남에 워낙 팬애들이 많다 보니까 정시로 이제 돌리는 경우는 좀 3학년 때쯤 돼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질문 요구가 4등급이었다. 4등급인데 1등급 맞는 아니, 게. 근데 우리가 흔하지 많이 근데 제가 관련 고3들을 맡겨봤는데 너무나 좀 뭐죠? 이게 돼?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알고리즘 보고 내 딸한테 시키면 대박인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밑으로 제발해달라고 계속 밥을 많이 사드렸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선생님하고 또 한인 선생님하고도 얘기 많이 하고 했는데 그 5가지 유형에 따라가지고 고등학교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조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계시죠. 중학교 2학년은 고교학점제 맞춰가지고 또 나름대로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또 감안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너무나 틀려지니까 저는 고등학교 하다가 중학교 내려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표본도 없고 막 다져주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이제 제 필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학도 이제 체계적으로 더 관리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최고 선생님들 다 데려올 거예요. 그래서 잘 도와줄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모셔서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덥네요. 무슨 일인지 추워가지고 난리지나 에어컨 틀면 안 되겠죠? 약간 덥네. 그 질의응답 하는 시간이라서 지금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인원이 많지 않으시니까 개인적인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의 수학 이대로 좋은가 뭐. 이 수업을 들으려면 사실 그 기존의 학생들한테는 명단은 받았어요. 그 전체적으로 다 들을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이제 명단은 받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아닌 애들 외부에서 오는 애들은 시험을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아이들이 현재 중3들은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 단원별 시험을 반별로 다 모아서 보고 있는데, 근데 뭐 하여튼 제가 아직 받지는 못했고요. 손문민 교수님 반에는 이렇게 차시가 2개를 바꿔야지, 한희진 선생님은 지금 그냥 그 내신 대비하는 시험 문제를 이제 가지고서 시험 보셨다고 해서 제가 받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중2들은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시험 대비는 안 했고 이제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객관화된 자료가 필요해서 지금 다 급생 뭐 시험 보러 간다고 난리더라고요. 뭐 어쨌든 거기 시험만 일단 한번 본다고 다른 원장님도 어제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시험만 한번 보는 게 약간 대치동의 트렌드가 어느 순간 아니었다가 지금은 되었다 그러시면서 본인은 이제 개인으로 다른 거기 좀 큰 학원인데 개인으로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저는 뭐 어쨌든 저희 학원에서 하는 거 나쁘지 않고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이제 되게 불안한가 보더라고요. 이제 예비 고일이 되니까 마음이 막 불안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내신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당장 중3들 시험이잖아요. 얼마 안 남아서. 그리고 이제 중2들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전략 괜찮은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홍희득 선생님이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 그 집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사실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3명이 가고 고대 경영을 1명이 갔어요. 그런데 출발점이 우리의 기억이라는 건 어머님들도 나중에 잘 되고 나면 기억이 왜곡될 것 같은데요. 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 중에 어떤 애는 처음에 왔었을 때 이대만 가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한테 데리고 오면서. 중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와서 이대만 가면 좋겠다. 그리고 아들도 서울대 경영을 갔는데
데리고 왔을 때는 고1인가 고2 여름인가 왔었을 때 선생님께서 그냥 고대만 가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냥 스카이에 아무데나 하면 좋겠다. 결국 굉장히 잘 나왔죠. 근데 그 집에서 정말 잘했는 거는 이제 아버지가 변호사이신데 골프 치러 못 가. 시험 기간에. 어릴 때부터 무조건 줄 쳐야 돼. 암기하는 거 빵빵 뚫어가지고요. 그래서 주면은 애들 보나요? 그 집에도 평범한 애들이 착하긴 하지만 던져요. 안 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시험 끝나고 보니까 아빠가 줄 쳤는 거 다 나와. 막 했는 거. 화이트로 지원을. 그래서 한 두세 번 반항하다가 그 다음에 책 들고 오는데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랬어요.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도 늘 드리는 말씀인데 생기부를 보잖아요. 그러면 학교랑 지역, 학년 다 상관없이 쭉 똑같은 게 있어요. 뭘까요? 변하지 않아. 그 성적은. 뭘 것 같으세요? 영어는 표준 편차 안 변해요. 학년에 따라서 수학은 예를 들어서 수3에서의 표준 편차랑 저 뒤로 가면 변해요. 확통도. 그리고 여기서는 못했지만 수초에서 잘할 수도 있어요. 확통에서 잘할 수도 있고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쭉 찍혀요. 변동이 거의 없어요. 표준 편차도 변동이 없고 등수도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럼 아이고 영어 5등급이니까 안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신에 대해서 잘 받으려면은 국영수는 꾸준하게 하면서요. 암기 과목을 시험 근방에 더 앞에 상위로 놔야 돼요. 왜? 암기 과목은 뭐 100점을 맞는다고 하면 그렇지만 하면은 100점 맞는데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 제일 중요하게 시험을 앞두고 해야 되는 건 뭐? 과탐이 점수 내기 되게 좋아요. 과학이. 어머님들이 과학 학원 보내면은 확실하게 효과 나잖아. 그쵸? 저희 학원에도 애들 과학 안 배우다 하니까 확실하게 성적 팍팍 나와요. 그 교과목이 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을 반드시 먼저 해야 되고 사회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사회랑 국어가 요새는 책을 안 읽고 애들이 어휘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선생님들이. 수학이 차라리 편한 거예요. 수학은 그냥 하나하나 잘라서 분절되잖아. 문제 하나하나로 보면. 종합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건 종합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들어갈 때는 영어지만 종합하는 능력이 안 되면 영어는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요사이는 수능 영어도 어렵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모의고사에서 그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우리 대치동 아이들도 1등급이 안정적이잖아요. 지금 2등급 되는 애도 많아요. 그리고 수능 영어가 3, 4등급 되면 어떻게?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영어를 가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너무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예비 고1이 되시면 전략은 국영수는 지금 하는 데서 좀 더 빡세게 하고요. 시험 근처가 되면 과학이랑 사회를 해야 돼요. 그게 쌓여서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2인데 이제 곧 기말 보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시험 기간이 되면 암기 과목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 대부분 막 버리잖아요. 암기 과목. 시간만 있었으면 했는데. 왜냐면 국영수를 다 하고 하겠다고 하는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 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오늘은 참석을 못했는데 국영수를 하다 보면 국영수 끝나나요? 이거 끝나지 않아. 그래서 이거까지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영수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라. 이걸 순서를 먼저 얘를 먼저 하고 어느 정도 해놓고 이거를 국영수를 계속 하면서 얘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애들은. 그 어머니들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네 이러지만 애들이 알까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 알고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몰라. 그러니까 그런 순서에 대한 거를 좀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 예신을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는 대로 해서 받았는 점수로 하면 돼요. 오늘도 제가 이제 지방에서 서울대 의대에 갈 것이 별일이 없으면 거의 확실할 것 같은 여자애가 이제 문자 왔어. 일본어 많이 보나요? 이렇게 왔어요. 왜? 했더니 잘못하면 3등급 될 것 같다는 거라. 그래서 100점 받아도 다 1등이래. 다 1등. 1등급 떨면 다 1등인데 근데 1호가 3등급이래. 근데 100점 받아도 2등급 될까 말까래. 자기 그럼 서울대 의대 포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왔어요. 답은 어머님들도 알고 있어요. 그럼 답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왔어 저쪽. 아까 한 5시 몇 분에 왔어요. 문자가. 답 어떻게 해야 돼요? 오빠는 우리 학원에서 해가지고 서울대 경제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해 열심히. 계산은 언제 한다? 다 3학년 1학기 때 하는 거예요. 내신 뭐 받기 싫어서 안 받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사실 못 받아서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서 그냥 왜냐면 걔는 다른 건 말해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1호 100점 맞아 그러면 그 2등급 되면 2등급 되고 3등급 되면 3등급 되고 그냥 그때 계산하면 돼.
그렇잖아요. 점수 안 되면 뭐 못 가는 거고 정말 잘하는 애인데도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불안한 거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는 근데 큰일이 난 것처럼 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막 그러거든요. 다른 애들이 들으면 너 재수 없다고 하지 않니? 절대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뭐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어머니들 보니까 애들의 그 처지나 그 입장이 있잖아요. 그럼 출발에 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신을 버리면 안 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정시로 가는지 우리 알고 있어 이미 아 얘는 정시로 가야 되겠네 알고 있는데 우리의 손민 대표도 이제 그 입시에 대한 자녀에 대한 전략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겸손하면서 이제 이 성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미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신 때는 내신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번 계산하고 원제 계산해야 된다고 했죠. 고1 중간고사 한번 하고 기말 끝나고 나서 한번 계산하는 거예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고1 겨울방학 때 계산하면 알 수 있죠. 그때 거의 판가름 나잖아. 맞죠? 정확하게 3등급 바깥이면 어떻게 해야 돼? 9등급이면. 수시는 안 돼. 맞죠? 수시는 안 되잖아요. 특목고도 좀 힘들어요. 요새는 잘하는데 다 내니까. 그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내신에 대해서는 수능이랑 있는 거는 열심히 해야 되죠. 왜냐하면 2년 뒤에 수능 때까지 아이들이 계속 달릴 수 있을까요? 달릴 수 없어요. 시험이라는 거를 도구로 활용해야죠. 그래서 그냥 내신 때도 그 수능이랑 연계되는 거 예를 들어서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도 뭐 대원외고에서는 어떻다 해도 그래도 여전히 잘하는 잘하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에 오는 대원외고 애들은 잘할까요? 수학을 원인 학원에 하러 오면 수시로 막 확실하게 돼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애들은 포인트 강의를 듣지 수학을 정규반에 와서 듣지 않아요. 근데 저희 학원에 와서 정규반에 듣는 경우는 대부분이 정시로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어. 본인도 알고 있고 엄마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수능 공부를 하라고 해요. 왜? 고3 때 확통이 나오지만 수능 확통으로 미적이 아니고 확통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수원 수투가 수능으로 보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는 못해. 지금 이거 좀 해놔야 되지. 그래서 뭐 그럼 애들이 그러는 거 프린트에서 나오는 거라서 수능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원에 그 고3이 1등급 받았다 했잖아요. 수학에서. 걔가 능력이든 어쨌든 그런 게 아니고 내신을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내신을 막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전 영역에서 다 1등급이 나온 거예요. 수능은 패스천이에요. 사실은. 수능은 그렇게 나오지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걔가 전체적으로 왔었을 때가 2등급, 4등급, 3등급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111 찍었어요. 10월 달에. 근데 그렇게 본 거기에는 안 나오지만 10월 달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내신에서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운이 좋으면 문제가 킬러 문제 다 빠지고 하면 우리 애가 잘 볼 수 있어. 어떻게 했었을 때 내신에서 열심히 달렸을 때 그런 거지. 내신 아예 안 하고 지금 고3 중에 그런 애 있어. 머리 되게 좋은데요. 내신 하나도 안 했어. 학교도 안 가고. 그랬더니 양이 안 차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재수를 하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일단 이번 해보고 최선을 다하자. 남자애들은 너무 힘들고 아시겠지만 삼수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군에 가야 돼. 돌아와서 정신 차려 사면 되죠 뭐 사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기간을 길게 줄 것인가 아니면은 할 때 엄청 몰아서 할 것인가인데 지금은 어쨌든 예비 고1은 지금 최고로 열심히 해야 될 때예요. 고3만큼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딱 정말 운 좋아서 뭐 우리의 뭐 아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했던 서울고나 거기에 상문고에처럼 그냥 중학교 때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수학을 봤더니 그냥 얘가 전교 1등이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전교 1등 하려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한 명은 서울대 의대 가고 한 명은 경희대 의대 갔어요. 엄청난 일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무슨 비법이 있는 줄 알아. 우리 학원이. 비법 없어요. 걔네들이 우연히 3월 모의고사를 잘 받고 제가 약간 이제 뻥을 쳐가지고 니 그러면 애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중간고사 1등하면 너 1등이야. 공동으로 1등 했고 그래서 제가 기말에서 하면 방점 찍는다. 해가지고 그냥 1등이 수학이 어쩌다 되니 미친 듯이 한 거예요. 그 다음 수학에서는 수학 90으로 거기서 출발해서 일어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럭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칠판을 못 쓰니까 참 답답한데 이런 거잖아요. 아까 요사에 이제 뭐 암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제 요새 공부에 좀 꽂혔으니까 다 그렇게 들리잖아요.
암이 이제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근데 암이 있는데 100%가 있으면요, 30%는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30%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20%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술, 담배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 좋은 데 살고 이렇게, 그래서 습생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50% 선생님 늘 말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 그 50%는 뭘까? 이렇게 물어. 되게 화가 나거든, 들으면서. 그래서 말할 때 꼭 물어. 퀘스천 하잖아요. 그래서 퀘스천 해. 그래서 50% 뭘까? 이랬더니만 갑자기 암세포가 미친 듯이 폭발하면은 이유가 알 수 없대, 이유가. 그래서 선생님이 늘 입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입시는 운이다라고 말하잖아. 운이다, 운빨이야. 그때 잘 보면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맞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회를 예전에 많이 했던 어머님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원인 학원이 출발을 위해서 결과를 굉장히 잘 내는 학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가 대박 잘 가르치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잘 가르쳐. 그래서 아까도 다 일일 찍어서 구경수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네. 막 인사하고 우리끼리 기뻐했겠죠. 수능에서 만약 그렇게 나오면. 근데 이제 그 다음 좀 지나니까 아, 그게 아니고 누군 빼고 누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선발 효과였나?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좀 생각했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상문과 서울고등학교 애들이 원래 공부를 되게 애써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막 하려고 하는데 저희 학원에 왔기 때문에 딱 만나서 시너지를 착 내는 거죠. 그 운인 거잖아요. 막 걔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드라마틱하게 누가 했어요 이러는데 저희가 드라마틱하게 한 게 아니에요. 걔가 뭐 이렇게 막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고지음의 원인학원에 왔고, 제가 말을 했는데 얘가 지 아무래도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엄마는 아니잖아. 그래서 저한테 말은 좀 듣겠죠. 하다 보니 잘한 거예요. 운빨이잖아요, 그거. 그쵸? 걔가 딱 입시 운이 있었을 때, 홍익 교수님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시 운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왔는 것 같아요. 그 고대 경영 가는 애는 그 개포고등학교에 직윤을 받았는데 안 됐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재수했는데 또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는 그런 거 되게 좋더라고. 지원을 못 해줘, 엄마가. 그러면서 그냥 뭐 성균관대인가 서강대인가 어디 됐는데 거기 다녀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는 장학금을 안 준대요, 그 정도면. 근데 종로학원은 장학금을 준다래. 그래서 도시락 지가 싸다녔어요. 엄마가 안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등록금 안 내고 그 학원비 안 내고 도시락 싸가지고 지가 다니는 거예요. 애도 많은데 엄마 너무 피곤하잖아. 그 교사였거든요. 그럼 너무 니까지는 못 돌봐준다. 사실은 막내 아들이 있으니까 더 그랬겠지. 못 봐준다. 그냥 뭐 다녀 이랬더니만은 그러니까 이거 다니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동네 아이들이 슬픈 게 뭐냐면 좋은 곳이잖아요.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서강대, 성대 가기 되게 힘듭니다. 이 수능으로. 근데 하다 보니 지보다 제가 직윤이었잖아. 어쨌든 1등으로 직윤 아니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보다 못했던 애들이 연고대를 간 거야. 그때 걔가 연고대를 갔으면 됐었을 텐데.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애가 연고대를 다니는데 나는 성대나 서강대를 다녀. 그럼 애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하잖아요. 그럼. 다시 해.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인정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 가도 저희가 이렇게 서울대나 연대 고대 학교식품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자소서 지도하시는 김은희 선생님이 있으니 그 선생님 그래. 우리가 고대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를 못하는 애들이 우리가 넣다니 이거는 범죄 아니야? 쟤를 뭐 제가 고대도 요새는 의대로 나가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라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서울대에다 쟤를 직윤으로 넣어주는 건 아니지 않아? 퀘스천이 뜨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끈이 있잖아요. 이 정도 돼야지 거기 간다 하는데 점점 학업 역량이 낮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체감하기. 근데 예전에는 어머님들도 아실지 몰랐지만 성적이 좋아하면 행동도 대부분 반듯하잖아요. 반듯한 척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반듯해. 등가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희 친척 중에서 누군가 고대에 시간 강사를 했는데 이제 외국에서 있다가 온 거예요. 그 희한하다는 거야. 애들이 이상해. 왜?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생일이 아니래. 막 술 먹고 뭐 학교 캠퍼스에 오바이 타고 막 쓰레기 버리고 뭐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원래 고대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 행동 거지가 반듯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그거랑 같지 않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한참 전이거든요. 지금은 더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애들이. 자 그랬을 때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있어요.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야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예를 들어 저희가 예전에는 OT 같은 거 하거든요. 애들이 서울대 가거나 이렇게 연대 고대 가서
그러면은 정말 갈 수 없는데 진짜 운 좋아서 갔어. 그래서 학교에서는 퀘스천이야. 걔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뭐 중동고등학교가 서울대 경영을 갔는데 존재도 모르고 근데 걔가 갔다더라. 걔 어떻게 갔지라고 하면 애들이 여기 딱 서가지고 이제 합격하고 나면은 과거는 다 잊어버리죠. 자기 원래 거기 갔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 내 자리야. 이렇게 애들이 되거든요. 내신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공부를 못하다 성적이 잘 나오면 성격은 대부분 나빠진다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또 어떤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애가 나았는 것 같다. 차라리 별 생각 없이 착했는데 고등학교 성적이 좀 오르니까 애가 막 어머니 표현을 이거 촬영하면 안 되는데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다는 거 엄마가 뭐 이게 맞춰주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애가 너무 힘드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 동네만 해도 대충 못해. 우리 동네가 힘들다고 하는데 화성고 장난 아닙니다. 그쵸? 외대부고 장난 아니에요. 현대고 장난 아니에요. 휘문 잘하는 점점 쏠려서 계속 가고 있어. 계속. 그쵸? 대치에 잘하는 점점 올려오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재수하겠다 그 어떤 어머니 그러면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다. 일단은 이번에 성적 받아서 너 보고 나서 그 다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라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비고일들은 언제까지 내년 중간고사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3보다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기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랑 어머님들이 이제 만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분위기로 만나야 될지는 모르겠죠. 그분들이 해주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중학생들은 남아있는 기말 이번에 기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죠. 얘들은. 이제 수학이 현재 중3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70% 이상이 현재 중3들은. 수학의 중요도가. 어머님들은 중2 어머님들은 50% 정도인 거예요. 딴 거에 비해서는. 그 대신 여기서는 영어랑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또 국어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는 제가 볼 때 똑같진 않지만 예전에 민사에서 있었던 전략을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일반 고등학교를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막 2학년들은 재수도 못하니까 우리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고 중3들은 뭐 황금돼지띠 아이들이 형아들이 뭐 재수를 많이 하면 인원도 많은데 너무 갈게 힘들어요. 막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이 어머님들이 가려고 하는 대학은요. 인원을 많이 뽑지 않아요. 잘하는 애는 다 잘해요. 어쨌든. 그쵸? 다 잘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데는 언제나 경쟁이 셌어요. 언제나 경쟁이 셌어. 뭐 이렇든 저렇든. 그런데 이 입시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이 운이라는 요소가 정말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연대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는 되게 재미를 봤어요. 최저도 없죠? 안 받잖아요. 내신이 나쁘면 못 받으니까. 안 받아서 안 내요. 5배수를 뽑거든요. 뽑아서 면접을 보면 그러면 뭐 면접 이렇게 하다 보면 가요. 그래가지고서 그 애가 뭐 학교에서 한 10등 정도 했는데 제주도나 이러면 지가 제일 잘 가. 그 학교에는 아무도 스카이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걔는 연대 경영을 다니고 있어. 아니면 고대 기계공을 다니고 있어. 이렇거든요. 그 용기를 내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내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등급, 6등급이 주요 과목에서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요 과목 아니고 모든 과목에서 5, 6등급이 뜨면 수시는 좀 힘들어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성적을 잘 받으면 서울대를 6등급이라도 문제 안 되는 6등급이 있고 문제가 크게 되는 5등급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나중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기부 가지고 좀 의논하면 될 것 같고 그거는 나중에 일이니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지금 중3들은 해가지고 이번 졸업고사 당면한 문제 그 다음에 내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2 어머님들은 당장 이번에 기말고사 그 다음 이번 방학을 어떻게 보낼 건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목표에 대해서 어머님들 생각하시면 되고 매일매일을 그래도 너무 진지하게 힘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여기 대치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좀 즐겁게 그러나 공부는 빡세게 시키도록 내가 빡세게 시키지 말고요. 또 환경을 만드는 거죠. 친한 선생님 있잖아. 그런 좀 부탁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좀 부탁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머님들은 공부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영탐은 해야 돼요. 애들이 뭐 어디 가서 놀고 있다 이런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핸드폰도 가끔 까보고 그 연애를 하냐 아니면은 뭐 어디 밤에 어디를 돌아다니냐 학원에서 제대로 잘하냐 그런 거는 조금 계속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은 그거를 이제 뭐 그 어쨌든 감시라고 말하고 저는 세밀한 관찰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는 그거는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그 양육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계속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거 자체는. 그래서 어머님들이 표시 안 나게 핸드폰으로 뭐 카톡이나 이런 거를 보통은 이제 애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잖아요. 기계를. 더 잘 만져서 문제인데 약간 체크해야 된다. 그래야지 공부를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잘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너무 인간관계가 좋아도 공부에 방해가 되고요. 운동 같은 거 너무 좋아해도 어디 부러뜨린다고 그랬잖아요. 오른손 안 부러뜨리면 다행이다. 저희 대원 다니는 그 남자애도 보니까 발이 저희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늘 해마다 발 다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짚고 막 오거든요. 아빠가 가방을 들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지 않도록 하는 거. 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의논할 일이 있으시면 제 번호 다 아시니까 연락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하시고 오늘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을 블로그에 실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정시로 해서 갈 건가 아니면 수시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열어둘 건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고 수시로 성공하는 게 우리 동네는 10%라고 하더라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근데 저희 원인학원에서는 사실 수시로 거의 다 보냈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은 애들만 받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가 객관화해서 굉장히 좋은 자료이잖아요. 그런데 체감하는 저는 또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돼서 기록을 다 해서 아이들에게 할 텐데 그 초5 때 와서 이제 중3이 되었고 얘들이 이제 고3이 될 때도 어떤 모습으로 제가 갈지는 모르겠고 이제 중2 아이들은 이제 초4 때 살짝 왔다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수학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예전에 했는 것처럼 그 3명의 서울대학교 그 수학과 선생님들하고 정성 선생님이 하시면 그 뒤에 붙어서 백업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다 서술형으로 해서 첨삭을 하고 그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중2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중3은 수학 공부, 시험 말고요. 수학 공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는 방식이라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끝나고 나면 11월 그 중순 이후부터는 저도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그 수학 수업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서 하게 될 것 같고 그때 다시 어머님들께 좀 자세하게 전화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예, 나중에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